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B손해보험입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에 좀 변곡점을 보이고 있죠. 저는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좀 변곡점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상대로 역시나 변곡점에 좀 오고 있고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기전자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사이에도 오르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이면서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죠. 첫 번째 기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메리츠 화재였습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도 2월 27일, 이제 2021년 2월 27일 대략 한 두 달 반 전이죠. 이때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메리츠 화재 금리 상승은 축복이다. 배당 7.9% 최대 실적이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뭐 그대로 나왔죠. 실적도 최대 실적이 나왔었고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16,100원이었어요. 그 당시 주가가 16,1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를 한번 보면은 21,200원이죠. 16,100원에서 21,200원까지 대략 한 50일 정도, 50일 정도 만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 수익률로는 대략 한 30% 이상 돼요. 주가 수익률로는 3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또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메리츠 화재는 총 두 번 찍어드렸죠. 이 당시에는 3월 30일, 대략 한 이것도 한 달 20일 전이네요. 네. 메리츠 화재 실적 폭발할 것, 실질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영업이익 90% 성장, 금리 상승 최고 수혜. 그 당시에 주가가 18,200원이었죠. 18,200원이었고 현재 주가는 21,200원, 대략 한 15%, 15%가량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리츠 화재에 의해서 이제 DB손해보험이에요. 일단 메리츠 화재는 공격적인 영업 활동, 이제 공격적인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실적을 꽤나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DB손해보험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실적을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서는 공격적인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성장성이 저는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탑2예요, 탑2. 삼성화재가 첫 번째고요. DB가 두 번째고 그리고 현대해상이 세 번째입니다. 원래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2, 3등 번갈아가면서 했었어요. 연이 좀 시기가 지나면서 뭐 2등 했을 때도 있고 3등 했을 때도 있고 현대해상이 3등 아니면 2등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적인 DB손해보험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업 관리 그런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가장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하고 있죠. 이제 작년도 인상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인상을 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손해보험 역시나 이제 올해는 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단연코 DB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DB손해보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드나요? 뭐 삼성화재라던가 뭐 KB보험이라던가 아니면 하나보험 아니면 신한보험 혹은 뭐 메리츠화재 이런 보험사들에 비해서 조금 올드한 이미지가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 혹은 부모님 세대 이쪽에서 많이 가입했었던 그런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다시피 그때 당시에 보험이 훨씬 더 좋았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보험이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DB손해보험에서 이제 구실손이라고 있습니다. 구실손, 표준화실손, 그리고 신실손 이렇게 나뉘는데 신실손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좋고요. 표준화 실손이 두 번째, 구실손이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DB 손해보험의 구실손 비율이 가장 높아요. 예, 가장 높은데 여기에 대한 가격 인상률이 20% 가까이 됩니다. 올해 가격 인상률이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지금까지는 손해만 보고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20%의 상승의 비용 인상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인상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이쪽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DB 손해보험에서의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가파를 수 있다는 점은 꽤나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실적 발표가 오늘 됐죠. 계략한 영업이익은 48.7% 증가한 2,655억 원, 당기순이익은 38.2% 증가한 1,902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난 거예요. 2,600억 원과 1,900억 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살펴드리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이에요. 시가총액 3조 5천억인데 이제 컨센서스는 2,100원이었어요. 그런데 2,600억, 1,500억, 당기순이익은 1,500억인데 실제로 당기순이익은 1,900억.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곳인데 이게 얼마나 저평가냐 한번 보면은 2,600억씩 혹은 1,500억씩 나온다고 1,900억씩 나온다고 쳤을 때 한 7천억 이상은 올해에도 실적이 7천억 이상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도 8이 넘고요. 그리고 PBR은 0.5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5% 내외 정도 돼요. 갑자기 배당 수익률이 뛰었죠.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배당 수익률이 2배가량으로 뛰었습니다. 자, 실적이 8천억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PR이 5가 안 됩니다. PR이 5가 안 되고 PBR도 0.5 정도, 배당 수익률은 5%, 실적 성장세는 당연히 꽤나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실적 성장에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리의 상승이에요. 금리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 뭐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겠지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작년부터 특히나 텔레그램방에서도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인프라 시대에 돌입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돌입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했었고 역시나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내역을 우리 멤버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좋은마 기쁨사기 멤버분들에게는 제 계좌도 공개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쯤에 이제 한 번 더 계좌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때도 확인해 보시면 이제 뭐 당연히 제 계좌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손해율의 개선이 꽤나 좀 잘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실손보험이 좀 개편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서 보험이라던가 은행주 쪽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개인들에게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으면 그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주식 투자도 하겠지만 압도적인 비율로 채권 투자입니다. 압도적인 비율로 채권 투자하고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출이에요. 대출.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통해서 다른 고객에게 더 많은 이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 두 개 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대출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대출 폭증입니다. 폭증.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출 폭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쪽에 대한 사업성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채권에 투자한 이자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이자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채권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1%짜리가 2%짜리로 변하면서 이자 수익률이 100%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이런 식의 현상이 올해부터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도 당연히 실적이 좋았지만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2023년부터는 이제 페드에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했고요. 당연히 그에 앞서서 신흥국들,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대한민국이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당연히 훨씬 더 안정적인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이런 외화 유출이 꽤나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신흥국들
미국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은 국가들의 금리 인상이 거의 대부분은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도 2023년 상반기 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이자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주가는 항상 이런 실적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의 모멘텀을 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손해율과 사업 비용이 있어요.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이제 돈을 주는 이런 사이에서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나느냐. 100%면은 원금이고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보통의 이제 보험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 손해율과 사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영업비용, 판관비 비용이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하나 손해보험은 100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100 내외로. 100 이상 혹은 1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보험사는 보통 120에서 13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예전부터 쌓아온 그런 투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영업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점. 무엇보다 대주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DB손해보험의 오너 일가 쪽에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것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2.8%에서 5%로 작년에 2배가량 급증했어요.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너 일가가 대출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든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든지 대출을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여기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주식담보대출이에요. DB손해보험의 주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2019년부터 이쯤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온 것이고 대략 한 과반수 이상의 주식이 묶여 있어요. 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에 대한 대출을 갖기 위해서라도 배당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는 반대매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주 가치 제고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험사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보면은 대부분 이거예요. 디지털 보험사가 나타나고 있다. 뭐 토스도 마찬가지고 비대면 이제 증권사, 비대면 은행처럼 비대면 혹은 디지털 보험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기존의 보험사들, 뭐 삼성화재라던가 뭐 메리츠화재, TV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보험사의 시장 파이는 정해져 있지만 경쟁은 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사들의 실적은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견들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만 더 깊게 보면은 이런 의견들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보험사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DB손해보험과 현대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통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의 디지털 보험회사의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조 원 이상을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거의 50대 50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장 영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보험사가 DB손해보험이다. 대략 한 5,500억 정도의 그런 보험료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보험 전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 많아봤자 200억이에요. 많아봤자. DB손해보험은 5,500억이죠.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매우 10년, 15년 이렇게 됐을 땐 모르겠지만 당장 당분간은 이 디지털 보험사의 위협이 굉장히 작다. 오히려 이쪽에 대한 영업 활동을 키움으로써 사업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면대면 혹은 직원들을 쓰면서까지 영업을 해야 됐었다면은 지금부터는 디지털 보험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전체 비중에서 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 비용 감소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보험사가 오히려 DB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의 인상이라던가 실손보험의 개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험업종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외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메리츠화재 분석해드릴 때 다 해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정책적인 부분도 꽤나 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와 더불어서 이제 DB손해보험의 이런 안정성이라던가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특히 주주 재고 가치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력도를
이제 보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분석이었고 DB 손해보험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팅이었습니다. 필승!